저 말만 봤을 때는 저거를 이제 찾는 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사실 이거는. 이거밖에 안 한다. 이거 아니면 올리기. 그냥 올리기. 이거 두 개밖에 안 한다. 그렇긴 하네요. 네. 테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축구회관에서 주최한 MIK 워크숍에 참석을 했어요. 네, 뭐 그거 한다고 갑자기 몇 분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리 연락 올 것만 아니고. 네. MIK는 뭐 많이들 아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줄인 한국식 축구 철학 같은 거죠. 네. 네, 또 웃네. 장면 구리다고. 애초에 MIK라는 저 장면을 생각한 것 자체가 정말 MZ세대 입장에서는 소름입니다. 본인이 MZ라고 강조하시는군요. 저는 아직 MZ죠. 네. 아직이 있어? MZ? 자, 요 워크숍은 한 4시간 했다 그래요. 4시간이요? 네. 이제 길게 했네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 감독,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코칭 스태프, 또 이제 전임 지도자 강사 등등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했다고 하고, 보면 당연히 인사말 모두 발언 이런 거 했을 거고, 축구협회 측의 뭐 기술 관련된 팀에서 나와서 우리 이런 방향성 잡고 있다 브리핑 하고요. 그다음에 홍 감독이 자기 철학이랑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뭐 다 불렀네요. 다 부르긴. 네, 관련자들을. 어셈블. 진짜. 네. 홍 감독 같은 경우에 자기 게임 플랜을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지도했던 울산 HD 영상을 통해서 경기 국면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하고,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나온 건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편집을 좀 해서 내보내줬는데 봤습니다. 뭐 화면에 있는 게 그 모습이에요. 홍 감독이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게 울산 공격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게 울산이고, 울산이 지금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홍 감독이 울산이라는 K리그 리딩 클럽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일단 U자형 빌드업이 위험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대목이 영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격을 주로 하는 팀인데 상대를 파이널 서드죠. 경기장 3분의 1 지역에 몰아놓고 축구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자주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 상대가 웅크릴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짓 하면서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U 모양으로 경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축구 팬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U자형 빌드업이죠. 빌드업을 하긴 하는데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못 찌르고 밖에서만 빙빙 돌릴 때 안 좋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많이 겪어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울산이 1년에 끼키야 한 5번 정도 지면서 리그 우승을 하는 팀인데, 이 U자형 플레이가 자주 나오면 그때 약팀한테 지더라 라는 어떤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예선에서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올 것이다. 울산에서 3년 반 동안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라고 이제 U자형 빌드업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전체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 말만 봤을 때는 저거를 이제 찾는 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사실 이거는 이 U자형 플레이에 대한 이런 뭐 해결책, 그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죠? 아는 사람들은 뭐 감독마다 다 다르겠죠. 방법이 다른데 또 팀에 있는 자원에 따라 다르고. 뭐 찾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조금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의 감독이면 뭐 해결책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긴 하네요. 저거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센터백의 전진을 강조한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센터백 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최근에 홍 감독이 국내 첫 일정으로 U19 대표팀 부산 기장지역 전지훈련 가서 참관했거든요. 보니까 그 U19 팀이 수비하다가 끊어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계속 코치들이 뭐 프레스 이러면서 올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공을 이미 끊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프레싱 압박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대형을 유지하고 뒤쪽에 있는 선수를 쳐지 말고 같이 따라 올라가라 라는 얘기였다. 홍 감독이 그걸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고 굉장히 좋은 코치라고 생각했다. 공을 끊어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콤팩트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현대 축구의 상식이죠. 역습 상황 진짜 엄청 급한 역습이면 제일 발 빠른 윙어 몇 명의 속도를 나머지 못 따라가니까 무조건 뛰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수비수들도 같이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센터백이 올라가야 된다.
공격할 때. 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백이 앞으로 올라가야 오히려 역습을 안 맞는다는 거죠. 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왜냐면 스텝백이 뒤에 있고 나머지들 10명이라 치면 스텝백 2명만 있고 8명이 올라가서 공격하면 그렇죠. 역습 맞았을 때 네. 스텝백 2명과 우리 8명 사이가 텅 비잖아요. 네. 속도에 상대가 붙여서 들어오면 이 2명 못 막는다. 그러지 않게 스텝백 2명이 미리 전진해서 대형을 같이 갖춰놓고 있어야. 그러니까 라인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얘기네. 그 선수 간격을.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홍 감독의 특징과 어떤 철학을 볼 수 있는 얘기가 하나 또 있었어요. 상대 밀집 수비를 깨려면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 울산 공격 상황을 하나 캡처해놓고 네. 측면에서 삼각형 그려서 공을 돌리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공을 돌리다가 상대 수비 라인 배후로 상대 수비 라인 배후 이돼 네. 아주 측면이나 한가운데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네. 공을 돌고 측면이니까 그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누군가 침투를 할 때 그쪽으로 공을 투입을 해서 결국에는 수비 라인 뒤를 넘겨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쵸. 이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게 꼭 윙어나 스트라이커일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 판단에 따라서 풀백이나 미드필더가 들어가더라도 그 선수에게 공을 찔러서 공격을 해야 된다. 저런 거는 이제 울산 축구를 볼 때 제가 뭐 경기장 가서 봤을 때 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패턴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네. 축구 팬들이 좀 이렇게 답답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축구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공격 패턴이 맞거든요. 네. 누구나 해야 되는. 근데 이거밖에 안 한다. 이거 아니면 올리기. 그냥 올리기. 이거 2개밖에 안 한다. 그렇긴 하네요. 네. 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었어요. 울산 팬들이. 네. 엄원상 하프 스페이스 침투 아니면 왼쪽에서 이명재 크로스다. 네, 뭐 이런. 근데 이제 홍 감독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 수비를 깨려면 중앙만 깨작깨작거릴 수도 없고 네. 측면만 파서 멀리 돌리는 것도 안 좋고 네. 측면으로 흔들고 다시 반대쪽 측면으로 넘겼다가 중앙으로 오든지 측면에서 흔들고 빠르게 중앙으로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찍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술적인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MIK는 홍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축구하니까 니들도 다 똑같이 답은 측면밖에 없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은 이렇게 한다 얘기한 게 영상으로 나왔을 뿐이고 뭐 협회의 의도는 연령별 대표팀도 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MIK에 맞는 게 뭐가 있고 MIK 맞추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제 인터뷰도 있어요. 홍명보 감독 또 U20 대표팀 이창원 감독 지도자 강습회 전임 강사인 김인환 강사. 김인환 강사 예전 대전 감독하고 그랬던 분인데 강사하고 계신지 오늘 보고 오랜만에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이 워크숍에 대한 소감을 얘기했는데 저는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MIK라는 게 저는 A 대표팀 전술을 연령별 대표팀이 비슷하게 쓰는 것 자체는 사실 반대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수도 잘하고 해당 세대에서 운이 없어가지고 특히 연령별 대표팀은 선수풀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하필 우리 연령대는 윙어는 좋은데 풀백이 없어. 하필 우리 연령대는 풀백은 되게 좋은데 윙어가 한 명도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윙어가 없는 세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긴 해요. 풀백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벨기에 대표팀이 풀백 없어가지고 그 앞선 감독은 막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럴트 좌우 풀백 쓰고 뭐 그렇죠. 이렇게 똥꼬쇼 했는데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와서 풀백 없는 변형 3백으로 바꾼 다음에 월드컵 4강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에 적용하는 전술이나 세부 포메이션 같은 거는 선수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지론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험한 거는 이 맞춘다는 걸 너무 깊게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생각해서 포메이션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맞추기 시작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너무 강박을 가지면 안 되죠. 거죠. 근데 U20 대표팀의 이창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 축구 스타일은 항상 공격적이다. 큰 틀에서 따라갈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감독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뭐냐면 항상 팀에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달라. A 대표팀 훈련을 14별 대표팀 감독들이 가서 참관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 A 대표팀 축구를 너무 많이 따라한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그대로 입히겠다 정도로 네. 들리네요. 이건 위험하다. 왜냐면 홍명보 감독이 MIK에서 제일 잘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창원 감독이 더 잘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철학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A 대표팀 걸 보고 따라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패싱 축구를 한다고 해서 전술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았던 시기에는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월드컵 나갈 때는 갑자기 수비 축구하고 이럴 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잘했던 게 네네. 뭐 역습 일본이 원래 잘 안 하는 뭐 약팀 상대로는 패싱 축구를 하겠지만 역습 이런 것도 잘하게 됐으니까 뭐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너무 여기에 강박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분은 필드에 있는 분은 아니고 강사긴 하지만 김인환 강사 같은 경우에는 MIK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MIK에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 막 용감하고 용맹하고 이런 소리 해가지고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했거든요. 거의 정신력 고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김인환 강사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MIK에 대해서 공을 빼앗겼을 때 카운터 프레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격 시에 프로그레션, 라인 브레이킹. 너무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했던 그 말 표현들이긴 한데 이게 MIK에 있는 말이라는 거는 이제 김인환 씨가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적용시키고 애들을 이런 식으로 축구하게 유도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근데 이건 맞거든요. 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답이 나왔어요. 다른 나라 유소년 키우는 거 보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표팀은 저는 왜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유소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 위에 나왔던 뭐 U자형 빌드업에서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와 약간 선수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터 프레싱이나 프로그레션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게 시킨다는 건 뭐냐면 경기장 상황을 자주 파악하고 그렇죠.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기 모델로 어렸을 때부터 경기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 거칠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드리블만 하고 공자면 뻥뻥 차고 뇌 빼고 축구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머리를 쓰게 만드는 전술을 애들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은 뇌가 발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지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벨기에도 이렇게 성공했고 축구 유망주 잘 키운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아까 말한 이창원 U20 대표팀 감독 얘기처럼 이거를 과해석해서 A 대표팀에 먼저 선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뭐 뒤따라서 아래 연령대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상하다. 그렇죠.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 유럽 축구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선수단 불화도 그렇고. 그래서 MIK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뭐 사실 상식적인 얘기라서 좋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뿌리 축구 단계부터 적용해서 가는 게 맞긴 하다. 그러니까 MIK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게 저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MIK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나온 그 대표팀의 관계자도 이제 축구협회는 유망주 육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유망주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축구협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유소년 축구 팀들이 선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팀 한 팀이 다 완전 제각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다. 그게 MIK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완전 맞는 말이에요. 벨기에 이렇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뿌리 축구에 적용하는 게 MIK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홍 감독은 내가 MIK의 표상으로서 A 대표팀부터 적용하겠다. 그렇죠. 사실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앞뒤가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는 숙제가 좀 남아있고 아직 좀 그럴싸한 말 몇 마디 들었더라도 아직 잘 될 거라 확신하기 좀 힘들다. 왜냐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저런 것보다는 뭔가 선수들의 그런 능동적인 대처, 그런 경기장 안에서의 판단력, 이런 거를 뭐 A 대표팀부터 잘 살려서 뭐 이제 밑에서 그런 선수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연습하고 이런 방향성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전술에 뭔가 옮겨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 감독이 뭐 측면을 강조하지만 연령별이나 어디서는 중앙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세대에 중앙 좋은 미드필더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프로그레션이 어쩌고 라인 브레이크가 어쩌고 카운터 프레스가 어쩌고 하는 대원칙만 다 공유하면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상황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거 괜찮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원칙만 있으면 된다. 네. 그게 뭐 결국에는 김판곤 전 위원장 시절부터 했던 그 능동적인 축구, 프로액티브한 축구가 결국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프로액티브한 축구를 하려면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 뇌를 90분 내내 풀가동하는 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배 있으니까 벤투 감독이 ATP 팀에 이식하는데 그 개고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잘 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뭐 어쨌든 이게 처음으로 개최한 거죠, 이런 워크숍을. 이 워크숍은 내부적으로는 MIK라는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늘 해왔는데 이 정도로 크게 한 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더 알리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